네, 이제 다시 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왜 다시 설명을 하냐면, 아까는 그냥 파트 1과 파트 2, 그냥 체계 구조에 대한 그냥 설명이었더라면, 이제 좀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체계 목차를 가지고 기본적인 체계를 머릿속에서 딱 잡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트 1 한번 보죠. 인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SMS 인증의 법적 근거, 즉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누가 ISMS 인증, 의무인증 대상자냐, 자 혹은 자율인증이라는 건 뭐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ISMS 인증의 체계, ISMS의 통제 항목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증을 받기 전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2개월간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법적, 어떤 제도적, 어떤 그 체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심사 및 방법. 통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 하나는 선택. 이제 필수는 무조건, 선택은 해당되는 것만, 이런 거죠. 그래서 인증 심사 방법 및 종류라는 건 관리적 요구사항 혹은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기본 틀, 그리고 이거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인증심사의 구성요소라고 그랬는데요. 심사원은 누구고, 인증위원회는 누구고, 인증기관은 뭐고, 심사기관은 뭐고, 그죠? 이런 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의 의미,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 불이익이 1,000만 원에서 이제는 3,000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올라갑니다. 지금 그죠? 그거 기억해 두십시오. 금액이 과거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좀 이제 책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막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하거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보안 관련 법률. 그죠? 이 보안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법도 있고, 즉,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뭐냐, 이거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법률에서는 상위법과 하위법, 즉,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법률도 헌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 법률, 예를 들어서 나는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데 하위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심사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엄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6번 IT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법률이나 제도, 규칙,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가져야 될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을 가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인증심사를 취득하면, ISMS 인증을 받으면 이제 좋은 장점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안에 아주 우수한 회사야, 이걸 홍보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정보화 사업 시에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이 제안을 넣었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인증심사, 파트 2번입니다. 자, 인증심사와 항목별 심사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인증심사, ISMS 심사가 도대체 뭐냐? 즉, 관리적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그 구조와 의미는 뭐냐? 라는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 심사 보면요. 1번부터 7번 쭉 나가서 지금 13개까지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통제 항목이죠, 이게. 이게 보호대책 요구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13개를 이렇게 백날 외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13개를 구조화해서 외우고, 구조화해서 이해하고, 구조화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자, 말은 좋죠. 구조화해서 한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보호 정책 조직, 자, 정보보호 정책 조직 외부자. 외부자는, 그죠?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 외부자 보안. 그 다음에 교육. 자, 그 다음에 쭉 인적 보안 있죠? 6번. 인적 보안.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 항목의 이 구조는 지금 순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카테고리로 그룹핑이 됩니다. 관리가 됩니다. 즉 조직에 관련된 걸 보면 정보보호 정책과 조직이라는 건 인력을 의미하는 거죠. 외부자 보안, 그 다음에 교육, 인적 보안 해당이 되죠. 조직을 본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 ISMS를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런 책을 보건 뭐 인터넷 강의를 듣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기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그냥 외워보세요. 뭐 이해를 떠나서 조직이라는 건 프로세스를 유발하고 조직이라는 건 책임과 역할을 정의해야 된다. 딱 요렇게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조직이라는 건 그 조직원이 누가 될 수 있냐,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ISMS를 다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조직? 그러면, 조직 구조, 조직 분류, 어떻게 돼 있지? 누가 대장이야? 책임자 누구지? 그 다음에 실무자는 누구고? 책임과 역할은 뭐지? 어떤 스킬이 있어야지만 이 조직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스킬이 있어야지만 책임자가 될 수 있지? 이 조직은 무슨 일을 하지?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별 활동은 뭐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자, 봐보세요. 정보보호 조직. 자, 첫 번째 물어요. 최고 책임자 지정했어?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스킬은 뭐야? 그죠? 실무자 지정했어?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 간의 책임과 역할 뭐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개의 통제 항목은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기본 가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식의 구조로 약간 구조화해버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 핌스 되는 거고요. PR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 보안기사 실기에서 14점짜리 한 문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하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지만 주 포커스를 여기에 전부 다 집중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 통제 항목들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반 기술, 보안 관련 기본 이론, 기본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 물리적 보안은 제가 이제 왜 적어놨냐면, 심사를 하다 보는데, 서버에 렉에 가서, 이게 항온 항속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쪽팔린 거죠.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뭐 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즉 뭐냐면, IDC 센터를 갔는데, IDC 센터에 있는 장비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 전산실의 피지컬한 구조, 물리적인 구조를 안다라는 거는 사실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안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보안은요, 하드웨어도 보안이고요, 소프트웨어도 보안이고요, 통신도 보안이고요, 인력도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은요, 사실은 보안을 잘한다는 건 이 말 그대로 이걸 다 잘해야 되거든요. 통신은 통신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고, 하드웨어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간략한 장인데, 항온 항속기가 어떻게 생겼고, 렉은 어떻게 생겼고, 렉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 렉이 있고, ADP 렉이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플로우는 뭐고, 케이블링은 뭐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다루고 있고, 물리적 보안 IDC 센터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눈에 보여야 될 거는 피지컬한 배치도 입니다. 서버 어디 있고, 항온 항속기 어디 있고, 그게 있는지부터 일단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보보호 개론과 암호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전송구간 암호화, 그 다음에 무선랜 보안 해서 보안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보안. 개발 보안을 공부해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심사하기도 편하고요. 심사원들이 생각보다 제가 여태까지 본 거는 심사도 그렇고 정보 시스템 개발도 그렇고 개발 보안을 이렇게 잘 모르는 내용들이 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술적인 내용 조금만 내가 봐줄 수 있으면 나의 가치를 조금 더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 보안 반드시 알아두고요. 개발 보안 알면 좋은 게 뭐죠? 자, 정보보안기사 실기 14점짜리 무조건 한 문제 맞고요. 그럼 아까 그 14점, 지금 14점, 28점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통제 항목에서 개발 보안 반드시 나옵니다. 개발 보안 관련된 거. 그러니까 ISMS 심사원, PIMS, PIPR, 개발 보안 진단원까지. 예, 엄청 혜택이 많은 거죠. 한 번의 학습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BCP와 DRS. 이거는 이제는 통제 항목 14번 중에 IT 침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반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 주의사항은 법규는 자꾸 바뀝니다, 요새. 그래서 자꾸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시험을 볼 때 이 법규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약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규에 대한 거는요, law.or.kr, go.kr이죠. go.kr 사이트에 가서 법령정보 시스템이요. 그 법규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시점과 이 책을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떤 법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sms-p.com에다가 제가 상시로 모니터링해서 올려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SMS 구축, 아까 얘기했죠? 지침.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침 뭐죠? 지침?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그죠? 지침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지침이라는 건 그냥 딱 나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보보호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에 따른 지침이 있고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지침 가이드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정책 지침, 절차서 가이드 이렇게 있는 거죠. PC 보안 가이드, 윈도우 보안 가이드, 서버 보안 가이드, 네트워크 보안 가이드, VPN 보안 가이드, 그죠? 무선 랜 보안 가이드, 엄청나게 많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ISMS 심사원을 정말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 가이드들을 다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고 엄청나게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그거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꼭 반드시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사기출 부록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적으로 책의 각각의 이제는 제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본론의 내용을 학습을 하겠습니다.